제가 D램이 지금 GPU, D램에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뭐 어떤 HDD나 SSD에서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CPU가 명령을 이렇게 정보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GPU가 거기서 읽어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속도 차이가 있어요. D램이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GPU나 어떤 CPU에서. 그래서 그럼 이게 속도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하러 HDD 부르냐, 얘한테 그냥 플래시 메모리를 이렇게 붙이거나 플로팅 게이트를 붙여가지고 단가를 맞춰가지고 거기서 그냥 데이터를 갖다 읽자. 아니면은 지금 HDD나 이런 데다가도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세트로 장착을 해가지고 하든지, 보드에다가 따로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SSD처럼 완제품으로 돼 있으면 그것도 속도가 늦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SSD에다가도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달거나 보드에다가 플레이팬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임시 저장을 하고 순차적 저장을 저기 HDD로 하거나, HDD하고 플래시 메모리가 완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SD는 플래시 메모리의 집합이지만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해서 여기 이렇게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를 이렇게 제품을 하거나, 그래서 따로 제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드에 올려놔가지고 거기다 임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SRAM도 이렇게, SRAM에도 휘발성이잖아요. 일단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플로팅 게이트를 주거나, D램이나 HBM에도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거나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이렇게 주는 것은 제 기술이에요. HBM에 그게 들어가거나 VRAM, 이게 GPU에 들어가는 VRAM에도 그 기술이 들어갔으면 제 기술입니다. VRAM이든 D램이든 HBM이든 D램 종류는 휴발 자체가 어떤 구동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플로팅 게이트에 펌웨어가 들어가서 구동 프로그램이 존재하면 일단 제 기술로 그것을 CPU 개념처럼 갈 수도 있는데요. CPU 개념처럼 갈 수, 작은 미니 CPU가 본격적인 역할은 하지만 지시를 하면 작은 CPU가 돼가지고 두뇌를 가진다는 거죠. D램이 두뇌를 가져서 정보를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동시 읽어드린다. 자, 이 기술을 얘기했었어요. 뭐하러 이렇게 HD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자주 사용하는 어떤 정보는 아예 그냥 이 플래시 메모리에서 이렇게 띄워주고 여기서 불러오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아예 D램과 결합한 제품이나 보드, 마더보드가 됐든 그래픽 보드가 됐든 그 보드하고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거기에 다 장착을 해갖고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CPU에다나 GPU에다가도 플래시 메모리를 넣어서 거기서 그냥 아예 갖다 쓰지, 뭐하러 저기를, 거리의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특화시켜서 이거를 제품을 만들자. 원래 이제 CPU를 갖다가 이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전극도 각각 하거나 하나의 전극에서 전기를 나눠줄 수도 있어요. 발열 때문에 그러는데, CPU가 여러 개 있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서 이거에서 원칩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하나는 직렬 처리, 하나는 그다음 병렬 처리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문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나 기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순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1000개 단위로 조각을 잘라서 동시에 읽어드려. 이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CPU, GPU, 그다음에 D램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HDD에도 이제 구동 프로그램이 존재해서 이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HDD나 SS에 대해서 저장 장치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얘가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의뢰를 했더니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에서 분할 처리해서 정보를 만 개로 쪼개고 저장해 놓고 다시 불러온다. 그것도 이제 그 미니 이제 그 CPU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동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구동 프로그램인데 그 대용량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넣어. 펌웨어는 그렇게 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분할해서 다시 띄워주면 된다. 근데 D램에도 작은 단위로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보를 전달받으면 얘가 이제 어디 있다가 이렇게 HD다, SS다 그러면 얘가 어디 있다가 저장했는지 자기가 CPU가 다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과부하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HDD가 그거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HDD도 펌웨어가 CPU 개념으로 해서 어디다 저장했는지 도서관 서고처럼 이렇게 분류해 갖고 만 개를 저장했는데 그 만 개 단위로 동시에 이렇게 얘를 D램에 띄워주거나 그냥 원 프로그램으로 그냥 파일 찍어주거나 자기 작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을 HDD에 달아가지고 뭐 자체적인 HDD에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급한 빠르게 많이 실행하는 거는 프로그램 파일은 거기다 넣어주거나 또 많이 실행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우선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이쪽으로 넘기고 플래시 메모리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서 HDD로 SSD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순차 저장이 된다. 그래서 전원이 꺼져도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 D램도 이제 휘발성이 있으니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작업을 전원이 꺼져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휘발성이 있어서 SRAM에도 배터리를 달고 플래시 메모리를 달고 그다음에 VRAM에게도 이게 D램 종류니까 이게 플래시 메모리를 달거나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SRAM에도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거나 플로팅 게이트는 저장 장소예요.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CPU 같은 데도 원칩으로 하거나 마더보드에 떨어져서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서 거기서 빨리 그 속도를 저장하고 많이 처리하는 것은 정보 저장 거기다 놔두면 되지 뭐하러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CPU에 G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다는 방안, 그다음에 이렇게 그 SRAM이라든지 VRAM이라든지 VRAM에게 그 GPU에 들어가는 램인데요, D램 종류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펌웨어 구동 프로그램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구동 프로그램이 있으려면 플로팅 게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제 기술이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라는 게 HBM에 대해서 나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뭐 때문에 이런 이렇게 많은 D램이 필요하냐. 제 방법인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 펌웨어가 구동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PU처럼 어떤 대용량의 어떤 모든 다양한 것을 할 필요는 없이 정보 단위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다 합산하는 기능을 이걸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펌웨어가 들어갔으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D램 어떤 CPU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거를 이제 GPU도 이제 그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로 10,000개로 쪼개서 다시 이것을 저장하거나 다시 물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 GPU 설계에서부터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그것을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VRAM에다 띄워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설계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제 기술이고 엔비디아를 이렇게 GPU를 어디서 이렇게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TSMC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는 저기 AMD나 인텔 같은데 설계를 부탁한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제 기술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시스템 D램에서 HD나 SSD에서 불러오잖아요. 정보를. 그러면 이게 시스템 D램에서 보통 우리가 그 카드 그렇게 꽂아 넣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GPU로 들어가요. GPU에 있는 VRAM으로 이렇게 띄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는데 이 속도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렇게 D램의 속도가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장이 안 되니까 CPU 뭐 D램에다가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줘서 플로팅 게이트도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 대중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을 설계를 반드시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집적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 크기를 따라서 트랜지스터, 카패시터의 대중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하거나 주소를 따라 똑같은 크기지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ASRA다에서 TR 센서 있지 않습니까? TR 모듈 같은 것도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대중소 전극이 각각이거나 하나인 전극에서 전기를 나눠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TR 모듈이 하나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것도 이제 TR 모듈을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한다. 그 다음에 이런 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보이잖아요. 디스플레이 픽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픽셀이 있는데, 카메라 픽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카메라,
아니면 이게 뭐 TV나 모니터 이런 그 스마트폰 픽셀 LCD 있어요. 그 픽셀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조회사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하시지 말라는 뜻이죠. 네네. 그럼 D램 같은 것도 대중소 들어가는. 그럼요. D램도 이게 대중소 들어가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직렬과 병렬이라는 이런 구조를 쓰는데요. 큰 놈이 안정적인 정보를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 왜 딴 놈을 나눠주냐 이런 것들이죠. 큰 놈이 순간적으로 처리할 때는 큰 놈한테 주고 중간 놈 작은 놈 정보를 이게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 들어간다는 개념인데 D램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통신칩이다. 통신칩도 대중소 들어가요. 각각의 전파를 잡을 수도 있고 하나의 전파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옆으로 동영상계를 잘게 쪼개서 분산해서 나눠주려면 이런 펌웨어가 존재해야 이런 구동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보를 쪼개갖고 옆으로 나눠주는 이런 구동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는 다시 합산해 주죠.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가도 통신칩 자체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달거나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줘서 저장을 해버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통신칩의 설계를 들어가게 전력 반도체 그렇고 모든 반도체는 이 기술을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전극도 각각이건 하나의 전극에서 그냥 전기를 나눠주는 방식일 수도 있다. HD도 여러 개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HDD, SS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플래시 메모리를 대중소 들어가는 SSD 구성할 때 대중소 들어가거나 전극도 각각이거나 각각 주문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발열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HD도 뭐 그냥 CPU, GPU에도 각각 그렇게 전극을 주거나 또는 하나의 전극에서 곧바로 이렇게 잽싸게 옆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이 발열 때문에 그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D램도 대중소 들어가서 전극을 각각 주거나 각각 주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발열이 아니라는 하나의 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10개 공급을 하면 그게 이제 동작이 많이 되다 보면 그 회로가 이렇게 얇기 때문에 발열이 일어나서 속도 저하가 생기는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전극을 각각 줄 수 있다. D램을 대중소 이것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극을 각각 주면 더 빠르다. 그래서 전극을 각각 줘서 하자. 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극을 각각 주자. 이 개념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러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CPU처럼 이렇게 D램을 둥당을 시키려면 이게 펌웨어 구동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거기다 플로팅 게이트를 넣고 플래시 메모리를 넣어서 아예 다 저장 장치를 달아버리는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저장 장치를 달아가지고 자체적인 저장치를 달고 이렇게 급하게 자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담아놓고 용량 문제가 있어요. 가격 문제. 그거를 GPU하고 원칩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마더보드에 떨어져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D램하고 시스템 D램으로 들어간 얘하고 같이 떨어져서 만들거나 원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D램에다 줄 수 있거나 HBM에도 동일하게 플로팅 게이트 개념으로 들어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서 저장의 개념으로 주면 속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원칩으로 만들거나 약간 떨어져서 마더보드에 가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려면 컴퓨터 설계도 제 기술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플래시 메모리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쓰시거나 낸드 플래시 구성할 때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전극을 각각 주면 발열이 안 일어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 그것은 CPU와 GPU 개념에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을 이제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엔비디아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 기술로 현재 반도체 기술은 제 기술을 다 반영해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술을 10대까지 이상 다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기술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나는 의심이 들거든요. 동영상기를 100개, 1000개로 쪼개서 이것을 처리를 하자. 슈퍼컴퓨터처럼 슈퍼컴퓨터가 뭐냐면 저기 회사 내에 컴퓨터가 100대 있다. 그러면 100대로 나눠서 동영상기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나눠주고 그것을 다시 조립하고 저장도 하고 조립을 하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광섬유를 달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도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 대의 어떤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묶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컴퓨터 케이스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판과 이렇게 저장 장치만 존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 기판에는 그러면은 각각의 구동 프로그램이 각각 똑같은 놈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놈들이 역할을 따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능이. 그렇게 해서 데스크탑이다, 뭐 이렇게 노트북이다, 뭐 TV이다, 뭐 이렇게 어떤 로봇이다,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임무 컴퓨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비행체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모뎀이다, 셋톱박스다 그러면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거나 운영체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각각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펌웨어가 각각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판이 여러 개지만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가 하나인 구조. 겉으로 보면 분명히 한 놈인데, 그래서 여러 대가 하나니까 이렇게 일을 분산 처리한다는 거죠. 통신칩도 제가 50%는 얘가 담당을 하고 각각 그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이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데스크탑, 노트북, TV, 스마트폰에도 서로 다른 방향, 회사가 틀려도 스마트폰에서 뭐 SK 것도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KT 것도 송수신하거나 이렇게 라디오는 그런 거 있거든요. 라디오는 이제 하나만 이렇게 여러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틀어주기만 하는데 동시에 여러 개를 송수신. 전력 송수신에서도 이 기술을 쓰죠. 아, 우리 전파 하나에다 100을 준다고 전기를? 아, 그럼 10개 줘. 우리가 10개 다 받을게. 야, 전기 송수신. 통신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빠르다. 자율주행 차량인데 플러그 꼽는 대로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있다. 그럼 각각 꽂아 주시오. 이러면 빠르다. 하나의 플러그에서 들어온 전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빨리 옆으로 처리하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잘게 쪼개서 이건 이제 약간 두껍게 만든 것이 금속 어떤 커펫이다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전기를 나눠서 빨리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보인데 이게 둘, 여기 위에 또 상위 구조가 있어서 한 놈이 세 개로 쪼개갖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게 쪼개는 기술이 CPU, GPU, DPU, CPU, GPU, DRAM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거나 HDD 설계할 때도 들어갈 수 있어요. SSD, 통신칩, 전력반도체 이런 통신칩이 서브 구조로 이렇게 가지치기 위해서 전력을 분산시켜서 뭐 이렇게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 100개인데 이렇게 하나 이게 각각 되면 되지만 거무줄처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극을 인쇄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기를 잘게 한 놈에게 100개에다가 다 전극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조립할지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개를 조립할 따라서 전기선을 통합시켜서 전력을 어느 정도 로봇이다 100개 있다면 각각 전기선에 연결돼서 몇 개를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몇 개를 이렇게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여기 10주, 20주, 30주, 40주, 50주, 60주 이런 식으로 갖다 쓴다는 주요한 담당하는 배터리는 있지만 다른 데서도 끌어올 수 있는 개념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으로 할 때 배터리 전기로 처리할 때 이것을 이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오돌도탈하게 좀 이런 게 거기 전기를 축적하는 카패시터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 회로로 들어가자면 그래서 약간 금속인데 똑같은 금속 배선을 레이저로 이렇게 시각을 해가지고 홈을 파줘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금속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지수 흑연탄소 풍속가루를 넣어주거나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는 구리에다 흑연가루 탄소가루를 넣어서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비소지수 흑연탄소 풍속가루를 넣어주거나 자철석 연구자석 분말이 들어가는 분야 안 들어가는 분야를 만들 수 있다. PM 반도체에도 이게 들어간다. 유리석연 코튼 제사랑 유리막골 넣어서 제조하고 전기선, 통신선, 강선미선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튼 제사랑 유리막골을 넣어서 제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두터운 놈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게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 들어갔고 수천만 개 수십 쪽에서 주소를 할당해서 1과 0으로 이렇게 저장 장치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이제 이걸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도 아마 이걸 노려서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이걸 하셨. 내가 이대로 이 모양 그대로 제가 얘기를 썼는데 이 모양 그대로 해서 이렇게 떠돌 해갖고 화목난로나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냉장고 같은 데도 열이나 냉기,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플로팅 게이트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뭐냐면은 얇은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펠티어 소자에도 쓴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었죠.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꺼운 놈,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쭉 빼주면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 전기의 축적이 증류 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해서 전기를 여기다 작은 놈들을 이렇게 두고 전기가 축적돼서 이렇게 병렬 처리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큰 놈을 만들어 가지고 금속을 이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발열만 안 일어나면 그래서 전력이 큰 놈에게 금속 덩어리가 전기가 많이 배치된다 안 된다,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 이게 금속 카패시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따라서 대중서 만들어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만 코너 기술에서도 이게 수점을 찍어서 전기를 축적을 시켜서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예전에 그 몽골 같은 데나 중동 같은 아프리카 같은 데도 이런 댐 같은 미니 댐들을 만들어서 멀리 전송하는 물을 멀리 전송하는 기술이구나. 전기선에서도 이렇게 멀리 전송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압을 보낼 때 한정 같은 데서 이렇게 틱틱 일정한 전압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중간 마디마다 대남 마디구조,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강하게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뒤에 뒷물거리 앞물거리 밀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전력을 유선 안에서 무선 안에서 전송을 한다. 전파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됐든 어디든 쓰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제 개념입니다. 속도 처리를 현재 결국에는 뭐 내 기술로 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전체를 다 베끼셔야 되는데 그 기술을 다 침범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의 기술만이 아니라 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들어와 있고 국회의원들 남맥 전부라니 뭐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외교부,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저한테 어떤 조직 가입하라고 절대 안 해요. 불법 단체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네네네. 저기 프리메이슨이 들어와 있던데 페이스북에 절대 그런 데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악마 숭배를 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괜찮죠. 악마 숭배.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이 틀리다. 인생의 목적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돈을 사용한 목적도 틀리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돈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어요. 속으로 하시니까 물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가입하지 말라. 불법 단체에 가입하라 마라. 그런 걸 강요하시지 말라는 것. 그것이 친목 모임이라도 원하지 않는다. 네. 그거를 강요하시지 마. 정치인들이 나한테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이래라 저래 애교 줘라 저래 하시면 그거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 행한다. 자기가 관련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다. 김영란법 잘 생각해라. 그런 만남은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렇게 모원식 국회의장이래 국무총리실에도 들어왔는데 누가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남을 기약할 당사자만 만나면 되지. 기업만 만나지 왜 내가 거기 만나냐. 제 기술이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한 중소기업 삼성 같은 경우 쏟아지더라. 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기술이니까 제가 알아. 우리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그냥 그대로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공짜로 달라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나한테 말이 안 되는. 기술 개발할 사람은 아닌데 어떤 압박을 통해서 어떤 조직에 가입하는 걸 통해서 그런 걸 실현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기 줘라 저기 줘라 외국에 불산. 금액이 한 개당 몇십 조가 될 수도 있고 몇 조가 될 수도 있는 기술들이 돼. 그 기술이 가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떤 시가총액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엔비디아도 1000조 이러는데. 내가 이 기술을 갖다가 우리 삼성전자 되게 저기 시가총액이 얼마죠? 제 기술이 다 기술을 공개화시켰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각각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정부 차원에서 정보기관 차원에서 별거 다 반도체 같은 거 우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공개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삼성 중국 같은 데서는 제 기술
공개 기술로 하면 그냥 자체로 만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도 납품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 세계 시장 밀어내지. 인도도 그렇고요. 미국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디램을 만들거나 이게 GPU도 자기들이 다 만들지 않겠어요. 네네. 제 기술이 공개되면 그래서 더 이상 뭐 엔비디아나 이렇게 삼성 그다음에 SK부터 주문을 안 한다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들어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도 팔로우를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결국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50명 이상, 우리나라 의원들은 30명 이상 하셨는데 독일과 일본의 수상관 대통령 총리 의원들이 대거 팔로우 하셨는데요. 정치인들이. 자위대도 들어오고 일본 어떤 미국 군도 한 부대가 이름도 모를 이렇게 그런 부대들이 한 100몇십 군데에 팔로 하셨어요. 우리나라 군도 팔로 하셨고 국방부도 하시고 네네. 육군사관학교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 캐나다 의원들, 캐나다 정부 차원에 들어오고 정보기관으로서는 중국 정보기관, 그다음 상무부, 외무부, 러시아 외무부, 그다음에 그 CIA, FBI, 국토사 안보부 산하에 이렇게 방첩기관하고 이스라엘 모사드, 이스라엘 군 자체에서 들어오셨어요.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 들어오시고 인도 대통령 총리, 인도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아세안, 유럽 연합에서 들어왔는데 뭐 불가리아, 라트비아 이게 총리라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그다음 파키스탄 총리도 들어왔어요. 파키스탄에서도 군 차원에서 들어왔고요. 뉴질랜드, 파키스탄군, 이렇게 스리랑카군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총독 총리 의원들 들어오고 캐나다 의원들 들어오고 그래서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그래서 터키 대통령 그 정치인들 들어오고 독일 뭐 국영 방송 이렇게 중국 국영 방송들 들어오고 언론들 인도들 언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팔로우는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 하셨 광고는 내가 조정하죠.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광고로 들어오더니 그다음 팔로우로 들어온 거 100몇십 건대가 되신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면 안 나. 우리 언론들도 대거 팔로우 들어오시던데. 네네. 유튜브는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내 기술을 보고 있구나. 주한미들사관도 광고를 계속 페이스북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에게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 기술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CIA, FBI, 중국 정보기관, 캐나다 정보기관, 모사드, 영국의 MI도 들어, 영국 상원도 들어왔어요. 러시아 로펠러가도 이렇게 전설의 로펠러가도 들어오고 뭐 JP 모건도 들어오고 록히드 마튼 보잉 방산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보잉도 들어오고 맥도날드 월러스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들어왔습니다. 장관들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전쟁 중인데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중국의 장수성도 들어오고 중국 대사관도 팔로우하시고 그래서 나사도 들어오고 일본 우주항공국, 우리나라 우주항공 항공 연구원 그다음에 뭐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유럽 우주항공국도 들어오고 네, 방산 기업체들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BA인가? 네네 시스템 거기 들어. 제 기술이 다 보고 있다는 일부러 정체를 자기네들이 모습을 드러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지적재산을 해서 제 기술 무단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GPU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동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네.